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결혼 7년 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대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인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불과 한 달 전 저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결국 이혼 노장까지 짓게 만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 때문입니다. 남들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싸움은 칼로 서로의 목을 겨누는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저는 제 남편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아니, 그렇게 멍청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7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저 역시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남부럽지 않게 벌고 있었으니까요. 둘이 합쳐 연봉이 꽤 되다 보니 양가 부모님 용돈도 섭섭지 않게 드리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쇼윈도 부부였을 뿐 저희 부부의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남편은 교묘하게 저를 그리고 제 친정을 무시해 왔습니다. 남편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저는 지방대를 나와 지금의 자리까지 악착같이 올라온 케이스고요.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니 평소 대화에서도 그 잘난 급을 나누곤 했습니다. 야, 너는 팀장이란 사람이 논리가 그렇게 없냐? 하여간 중소기업은 이래서 안 돼. 주먹구구식이라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하소연이라도 할라 치면 위로는커녕 훈계질부터 해댔습니다. 마치 자기는 대기업 다니니까 1등급이고 저는 중소기업 다니니까 2등급 인간이라는 듯이요. 집안일은 또 어떻고요? 맞벌이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부랴부랴 아이 하원시켜서 밥 차리고 있으면 소파에 누워 핸드폰 게임이나 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여보, 국이 좀 짜다? 우리 엄마가 보내준 된장 안 썼어? 아, 그리고 셔츠 다림질 좀 똑바로 해놔. 나 내일 중요한 PT 있단 말이야. 아, 너처럼 대충 입고 다니는 회사 아니라고 했지? 기가 막혀서. 자기도 손이 있으면 좀 거들어. 나도 똑같이 돈 벌어. 라고 대들면 남편은 피식 웃으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돈?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네 연봉이랑 내 연봉이랑 같냐? 내가 보너스 한 번 받으면 네 연봉 절반이야. 경제 기여도가 다른데 가사 분담을 똑같이 하자는 게 말이 돼? 억울하면 너도 대기업 가든가. 그놈의 연봉 타령, 대기업 타령. 돈 더 번다는 이유로 저는 집안에서도 의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제 부모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시잖아요. 철마다 가장 좋은 과일 골라서 사위 먹으라고 택배를 보내주시는데 남편은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을 안 했습니다. 한 번은 껍질째 먹는 사과를 씻어서 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뱉어내더군요. 아이, 퇴! 야, 껍질을 왜 안 깎아? 식감 거칠게. 그리고 장인어른은 농약 안 치신다더니 이거 진짜 유기농 맞아? 아이, 때깔이 영 별론데. 아, 그냥 마트 가서 사 먹는 게 낫지 않아? 촌에서 흙 묻은 박스 오는 거 택배 받기도 귀찮아 죽겠어. 냄새 나고.
땀 흘려 농사 지으신 귀한 과일을 냄새나는 짐짝 취급하는 남편. 명절에 친정이라도 갈라치면 그 시골 촌구석에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는데 꼭 자고 와야 해? 그냥 용돈이나 붙여드리고 말자. 기름값 아깝게. 라며 투덜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래도 남편이 일이 힘들어서 예민한 거겠지.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거겠지 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 자식 아버지니까,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렇게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던 저희 부부 사이를 결국 남편은 제 손으로 터뜨려 버렸습니다. 파국의 서막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정말 사소한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꼼꼼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결혼 초 남편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각자 버는 돈은 각자가 관리하고 생활비랑 아이 키우는 비용만 공용 통장에 넣어서 쓰는 게 어때?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 저는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 각자의 품위 유지비도 필요할 테고 매번 허락받고 돈 쓰는 것도 번거로울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정해진 금액, 남편 300만 원, 저 250만 원을 공용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진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출금 상환이나 적금 같은 굵직한 돈은 제가 관리하는 공용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뒀고요.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보너스를 얼마나 받는지,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불렸는지 저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친정에 뭘 사드리는지, 옷을 뭘 사는지 터치하지 않았고요.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이자 존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주 전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호회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나간 사이 집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통 등기는 본인이 수령해야 하지만 마침 우체부 아저씨가 저와 안면이 있는 분이라 제가 대신 받게 됐죠. 발신인은 법원 등기국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법원에서 올 게 뭐가 있지? 혹시 남편이 무슨 소송에라도 휘말렸나? 교통사고라도 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 사생활을 존중한다며 평소엔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았지만 법원 등기는 예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통지서, 채무자 김민석, 담보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땡땡 아파트 103동 1502호, 대출금액 3억 5천만 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원 영통구 아파트? 우리 집은 동탄인데? 게다가 3억 5천만 원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란 말인가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남편이 수원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나 몰래? 그것도 수원에? 도대체 왜? 누구 명의로?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따져봤자 남편 성격상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얼버무리거나 거짓말을 할 게 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상황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즉시 서류에 적힌 주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로드뷰로 확인한 그 아파트는 지은 지 15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였지만 위치가 좋아 가격이 꽤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2달 전 시어머니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집도 이제 너무 낡아서 비만 오면 곰팡이가 슬고, 아이 친구 누구네는 아들이 수원으로 이사시켜줬다는데 참 부럽더라. 설마 시댁?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안산의 낡은 빌라에 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퇴직하시고 소일거리를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넉넉지 않은 형편인 건 알았지만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 50만 원과 명절 때마다 챙겨드리는 목돈으로 생활하시기에 큰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사드렸다? 그것도 3억 5천 대출을 끼고 본인 돈을 얼마나 보태서?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습니다. 소유자는 제 남편 김민석, 매매가 6억 8천만 원, 대출을 제외하면 남편이 현금으로 3억 3천만 원을 쏟아부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억 3천만 원,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남편이 7년 동안 각자 관리하자며 모아온 돈, 어쩌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 혹은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 아파트 사는데 몽땅 털어넣은 겁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단순히 시부모님께 집을 사드려서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저를 무시한다 해도 우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동반자인걸요. 근데 6억이 넘는 집을 사고 3억이 넘는 빚을 지면서 아내인 저에게 언질 한번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공 잘 맞네. 여보, 밥 줘. 배고프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골프 가방을 내려놓는 남편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남편 앞에 아까 그 등기 우편물을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니? 남편은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봉투를 확인한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의 특유의 그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오더군요. 아, 이거 봤어? 별거 아니야. 부모님 이사시켜드렸어. 별거 아니야? 6억 8천짜리 집을 샀는데 별게 아니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자기 지금 제정신이야?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3억 5천 대출을 받아서 시댁 집을 사드렸다고? 그 나머지 3억은 어디서 났어? 남편은 밥맛이 떨어졌다는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야. 내 월급에서 생활비 내고 남은 돈으로 주식하고 코인해서 불린 돈이라고. 내가 내 능력으로 벌어서 우리 부모님 낡은 빌라에서 탈출시켜드린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남편의 논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거지요. 자기야, 우리가 남남이니? 룸메이트야? 아무리 각자 관리한다고 해도 억 단위 돈을 쓸 때는 상의를 해야지. 그리고 그 대출 이자랑 원금은 그거 갚느라 생활비 줄이겠다는 소리 할 거 아니야. 걱정 마. 내 용돈 줄여서 갚을 거니까. 그리고 당신한테 피해가는 거 없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며느리 돼서 시부모님 좋은 집 사드리면 축하는 못해줄 망정 봉투 뜯어보고 취조하듯이 따지는 게 맞는 태도야? 오히려 저를 속 좁은 며느리로 몰아가는 남편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피해가 안 간다고? 3억 5천 빚이 생겼는데 그게 우리 가게에 영향이 없어? 만약 자기 회사 잘리거나 무슨 일 생기면 그 빚은 고스란히 내가 떠안아야 하는 거야.
법적으로 부부니까. 아,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잘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꼬우면 너도 사들이든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답답해. 내 말은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해드린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당신도 당신 돈 모아서 처가에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마음대로 하라고. 나 터치 안 할 테니까. 됐지?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에 쾅 닫아버렸습니다. 식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멍하니 닫힌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꼬우면 너도 네 돈으로 사들이든가. 나 터치 안 할 테니까. 그 말이 귓가에 뱅뱅 돌았습니다. 정말이죠? 진짜 터치 안 한다는 거겠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논리가 각자 번 돈은 각자 마음대로라 이거지?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은 시댁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낫긴 했지만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흙만 지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셨죠. 제가 결혼할 때도 무리해서 혼수며 예단을 챙겨주셨고 맞벌이하는 딸 힘들까봐 김치며 반찬이며 철마다 택배로 보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반면 시댁은 결혼할 때 아들이 아깝다며 유세를 떨던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단비가 적다며 봉투를 획 던지던 그 모습. 명절 때마다 너희 친정은 과수원 하니까 과일값은 안 들겠네라며 사돈네 땀방울을 우습게 알던 그 말들. 남편이 시댁에 6억 8천짜리 아파트를 사다 바칠 동안 저는 친정 부모님 칠순잔치도 요즘 누가 크게 하냐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는 남편 말에 설득당해 조촐하게 넘겼던 게 천추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아끼고 아껴서 시댁 아파트 자금 보태준 꼴이 된 거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네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예금, 적금, 펀드 싹 다 정리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 결혼하고 악착같이 모은 제 비상금,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나중에 급할 때 써라며 몰래 쥐어주셨던 돈까지 탈탈 터니 현금으로 약 1억 5천 정도 되더군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6억 8천을 썼는데 겨우 1억 5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나야 지은이. 우리 딸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같이 스피커폰으로 좀 받아봐. 상의할 게 있어. 잠시 후 엄마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말하면 두 분 다 혈압으로 쓰러지실까 봐서요.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과수원 옆에 있는 그 땅 김영감님이 팔라고 했던 거 아직도 유효해?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땅? 아니 그 김영감네가 내놓긴 했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거에 사냐. 5억은 줘야 하는데. 내가 사드릴게. 뭐?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버지, 나 그동안 열심히 모았어. 그리고 김서방이랑 상의 다 된 거야.
김서방이 시댁이 이번에 수원 아파트 해드렸거든. 그러면서 나보고 친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자기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라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너도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으니 그게 지원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김서방이 웬일이라니? 걔가 그렇게 통이 큰 줄 몰랐네. 아빠는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도 무리하는 거 아니냐? 너희도 애 키우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 걱정 마. 김서방 요즘 능력 좋아. 그리고 이건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 땅 사서 우리 나중에 펜션도 짓고 체험 농장도 크게 하자. 그게 아버지 꿈이었잖아. 부모님을 겨우 설득한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1억 5천. 거기에 제 신용대출을 풀로 당겼습니다. 연봉이 꽤 되다 보니 1억 정도는 거뜬히 나오더군요. 합쳐서 2억 5천. 아직 2억 5천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남편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모아둔 인감도장과 서류들, 그리고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지금 살고 있는 동탄 아파트, 시세 10억이 넘는 이 집은 대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도움 조금 받고 저희 둘이 죽기 살기로 벌어서 갚았으니까요. 공동 명의, 즉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의 인감과 신분증,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술김에 혹은 귀찮아서 저에게 맡겨둔 위임장 형식의 서류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할 때 써먹고 남은 서류들이었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 눈엔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했던 말,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을 녹음해둔 파일도 있었습니다. 싸울 때 습관적으로 녹음하는 버릇이 이번에 신의 한 수가 되었죠. 저는 과감하게 동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 실행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평소 은행 업무 알림을 귀찮아서 꺼두거나 제 번호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대출 실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총 5억 원.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가서 그 돈을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바로 친정아버지 계좌로 쐈습니다. 송금 확인까지 모두 마치고 나니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시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서늘함도 느껴졌죠. 그리고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돈 보냈어. 김영감님한테 바로 연락해서 계약금 걸고 잔금까지 이번 주 내로 치러버려. 땅 문서 바로 가져와. 아니 지은아,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거냐? 김서방이랑 같이 와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김서방 바빠서 못 가. 그리고 김서방이 나한테 전적으로 일임했어. 장인어른 꿈 이뤄드리게 당신이 알아서 시원하게 싸드려 그랬다고.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얼른 사. 나중에 딴소리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제 상화에 못 이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통보를 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해서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원에 부모님 집을 사들였다는 뿌듯함 때문인지 얼굴에 아주 기름이 좔좔 흐르더군요.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주말에 친정 좀 다녀와야겠어. 친정?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부모님 땅 사는 거 계약하러 가야 해서 잔금은 이미 다 치렀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좀 챙겨드리려고.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 땅? 무슨 땅?
장인어른 땅 사셨어? 과수원 옆에 김영감님 땅 있잖아. 그거 사셨어. 오, 장인어른 돈 좀 있으셨나 보네. 거기도 꽤 비쌀 텐데. 아니, 아버지 돈 아니야. 내가 사드린 거야. 남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뭐? 당신이? 무슨 돈으로? 저는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랬잖아. 꼬우면 나도 내 돈으로 친정에 뭘 하든 상관 안 한다며. 터치 안 한다며.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5억 사드렸어. 5억? 남편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5억이 어딨어? 아니, 장난해? 내 비상금이랑 적금 다 깼어. 한 1억 5천 되더라. 그리고 신용대출 1억 받았고 나머지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나머지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담보로 2억 5천 받았어. 정적. 집안에 무시무시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씨! 너 미쳤어? 돌았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누구 맘대로? 남편은 펄펄 뛰며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누구 맘대로긴. 자기 맘대로라며. 자기도 나랑 상의 없이 3억 5천 대출 받아서 시댁 집 사줬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아니, 난 좀 더 알뜰하게 2억 5천만 받아서 친정 땅 사드렸어. 왜? 자긴 되고 난 안 돼? 이 여자가 진짜. 야, 그거랑 이게 같아? 나는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한 거고. 넌 지금 집을 담보로 잡았잖아.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누구 집이긴 우리 공동명의 집이지. 그러니까 내 지분 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내 능력으로 갚을 거야. 내 월급에서 이자 내고 원금 갚으면 돼. 자기처럼 용돈 줄여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5억이면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 너 미쳤어? 당장 취소해. 당장 돈 다시 가져와. 남편은 씩씩거리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잔금 다 치렀어. 끝났다고. 그리고 취소 못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자기가 시댁 집 사들이는 효자 소리 듣는 것처럼 나도 이번에 효녀 소리 좀 듣자. 왜? 배 아파? 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야, 당장 장인 어른한테 전화해. 내가 말할 테니까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해. 남편이 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죠. 전화해. 전화해서 뭐라고 할 건데? 사위가 장인어른 땅 사는 거 반대하니까 돈 내놓으세요 할 거야? 그래, 해. 하는 순간 우리 끝이야. 그리고 자기가 시댁에 집 사준 거, 대출 3억 5천 받은 거 우리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거든. 그것도 다 까발릴 거야. 어디 한번 해봐. 제 기세에 눌린 건지 아니면 이혼이란 단어에 쫄은 건지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을 힐끔 보니 엄마라고 두 글자가 떠 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한번 울리는 핸드폰을 한번 번갈아 보더니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엄마한테 일러 바치면 네가 꼼짝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얄팍한 머리 굴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남편이 다급하게 입을 떼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죠. 민서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친정에 5억을 해줬다니? 아니 방금 사돈 어른이 전화하셨더라. 고맙다고. 네가 다 해준 거라면서? 우리 아버지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빚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분이 사위가 그렇게 큰 돈을 줬다니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그 밤에 사돈 댁에 전화까지 하셨을까요? 그 순박한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그 행동력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고의 지원 사격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우리 김서방이 글쎄 이번에 우리 땅 사라고 5억이나 보내줬지 뭡니까? 며느리한테도 잘하더니 처가에도 이렇게 끔찍하게 챙기고. 사돈이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어요. 아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신 아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건 대출 잔뜩 낀 6억 8천짜리 아파트인데 며느리 친정에는 현찰로 5억을 썼다? 그것도 아들이 해줬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눈이 뒤집히고도 남을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5억이 사실은 당신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집 담보 잡혀서 마련한 돈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실 테니까요. 그게 엄마, 그게 아니고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헤매더군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사돈이 입이 귀에 걸려서 전화했더라. 너 미쳤니? 우리한텐 대출 끼고 겨우 집 한 채 사주더니 처가에는 생돈 5억을 줘? 너 돈이 썩어나니?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너 혹시 나 몰래 딴 주머니 찾니?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금 좀 복잡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더 통화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거라는 걸 직감한 거겠죠. 하지만 제가 그 꼴을 두고 볼 리가 있나요? 저는 잽싸게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야, 너 뭐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보란듯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남편 꼬드겨서 친정에 돈 빼돌렸니?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감히 시댁 몰래 그런 짓을 벌여? 시어머니는 대번에 저를 도둑년 취급했습니다. 앞뒤 상황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 돈이 며느리 친정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이미 저는 대역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빼돌리다뇨. 그이하고 합의된 거예요. 그이가 시댁에 7억 가까운 아파트 사들였다길래 저한테도 처가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허락해 줬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아니 시댁보다는 좀 적게 5억만 해드렸어요. 왜요? 아들은 효도해도 되고 며느리는 안 되나요? 뭐? 7억? 야, 우리가 언제 7억짜리 집을... 시어머니는 아파트 가격을 정확히 모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냥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라고만 알았지 그게 7억이나 하는 줄은,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큰 대출이 껴있는지는 모르셨던 거죠.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닥쳐, 제발 닥쳐라고 벙긋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모르셨어요? 그이가 이번에 사들인 영통 아파트 매매가 6억 8천이에요. 취등록세까지 하면 7억 넘죠. 그 돈 마련하느라 그이가 3억 5천이나 빚졌어요. 알고 계셨어요? 빚이 3억 5천?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이가 매달 이자랑 원금 갚으려면 허리가 휠 텐데
그래도 부모님 좋은 집에 모시고 싶다고 무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모님 평생 소원인 땅 그이가 허락한 김에 무리 좀 했어요. 우리 집 담보 잡히고 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요. 이제 우리 부부는 양가 부모님 효도하느라 빚더미에 앉았네요. 어때요? 공평하죠? 이 미친! 시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셨는지 악에 받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야, 김민석! 너 당장 그 돈 회수해. 처가해 준 돈 다시 가져오라고! 너희가 빚이 얼만데 거기다 돈을 퍼줘? 우리 집은 내가 살 집이니까 그렇다 쳐도 처가 땅이 웬 말이냐? 농사 짓는 노인네들이 무슨 5억짜리 땅이 필요해? 역시나 내 집은 당연하고 네 집은 안 된다는 그 더러운 심보. 우리 부모는 고생했으니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있고 네 부모는 시골 노인네들이니 땅 따위 필요 없다는 그 천박한 논리.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어머님, 이미 다 끝났어요. 잔금 다 치렀고 땅 샀다고요. 그리고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도 제 돈 제가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쓴 거니까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일 아니에요. 그이한테 따지세요. 왜 먼저 시작했냐고.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아, 망했다. 엄마 쓰러지시겠다. 너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황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뻔뻔함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3억 5천? 그래, 내가 받은 대출은 자산이야. 수원 아파트? 그거 투자 가치 있는 거야. 나중에 집값 오르면 그게 다 우리 자산이 되는 거라고. 멍청한 여자가 뭘 알아? 뭐? 자산? 그래. 우리 부모님 편하게 모시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상속받으면 어차피 내 거 되는 거야. 그건 합리적인 투자라고. 근데 너는 시골 구석탱이 땅? 그게 돈이 되냐? 과수원 옆에 붙은 맹지나 다름없는 땅을 5억이나 주고 사? 그게 제정신이야? 그건 그냥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효도를 투자 가치로 환산하는 그 저열한 사고방식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아파트는 고귀한 투자고 내가 우리 아버지 꿈 이뤄드린 건 돈 낭비다? 야, 웃기지 마. 우리 아버지 그 땅에서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너 같은 놈한테 사과 한 박스라도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땀 흘리셨어. 네가 감히 그 가치를 평가해?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우리 부모님은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서울에서 번듯하게 사시다가 아버지 은퇴하시고 빌라 가신 거야. 평생 고생하신 분들 아들이 돼서 마지막에 좋은 아파트 한번 모시는 게 그렇게 배 아프냐? 네 부모님은 어차피 시골 분들이잖아. 흙묻히고 사는 게 익숙한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한테 5억이 가당키나 해? 그 돈이면 노후 자금으로 쓰시게 드리는 게 낫지. 무슨 땅을 사? 이 인간 진짜 바닥을 보이는구나. 시골 분들이니 흙묻히고 사는 게 당연하다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우리 부모님은 뭐 흙파 먹고 사셔도 되는 분들이야? 너희 부모님만 고귀하고 우리 부모님은 천하냐? 야, 김민석, 너 진짜 쓰레기구나. 뭐? 쓰레기? 야, 너야말로 이기적인 년이야.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번 돈으로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죄를 뿌려? 너 집 담보 대출 받은 거 그거 불법이야. 내 동의 없이 했잖아. 그거 사문서 위조인 거 알아? 내가 너 고소하면 너 깜빵 가. 남편은 이제 법 운운하며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 해, 하라고. 어차피 위임장 네가 써준 거고 네가 나한테 네 맘대로 하라고 씨부린 녹음 파일 다 있어. 법정 가서 한번 따져보자. 누가 이기나. 그리고 깜빵? 그래, 가줄게. 대신 나 들어가기 전에 너랑 너희 집안 작살내고 들어갈 거야. 회사 게시판에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올리고 너희 부모님 아파트 가압류 걸고 아주 개망신을 줄 거라고. 제 서슬퍼런 기세에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들고 미친 사람처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이자만 해. 야, 이거 어떡할 거야? 5억에 대한 이자 네 월급으로 감당돼? 학원비는? 생활비는? 너 당장 내일 가서 대출 처리하고 돈 다시 가져와. 장인어른한테 빌든 무릎을 꿇든 해서 받아오라고. 싫은데? 난 갚을 능력 되는데? 내 월급에서 이자 내고 좀 아껴 쓰면 돼. 정 안 되면.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정 안 되면 이 집 팔지 뭐. 뭐? 야! 이 집을 왜 팔아? 여기 동탄 학군이 얼만데 내 출퇴근은 어쩌고? 네 출퇴근이 문제야? 우린 빚이 7억이야. 7억! 네가 저지른 3억 5천, 내가 저지른 2억 5천, 거기다 내 신용대출까지. 너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우리 부모님 꿈 이뤄드렸으니 우린 이제 쪽박칠 일만 남았네. 공평하게 원룸부터 다시 시작하자. 왜? 넌 싫어? 네가 시작한 일이잖아. 아우 진짜 씨. 너 같은 걸 마누라라고 데리고 산 내가 병신이지. 야, 넌 진짜 안 되겠다. 너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가서 이실직고하고 돈 받아와. 안 그럼 나 진짜 너랑 못 살아. 못 살아? 누가 할 소리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야, 어딜 도망가? 내 말 안 끝났어!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문을 잠그지 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저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한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제가 남편에게 던져준 건 바로 이혼 서류였거든요. 이혼? 너 지금 장난하냐? 겨우 돈 문제로 이혼을 해? 겨우 돈 문제? 아니, 이건 돈 문제 아니야. 넌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철저하게 무시했어. 넌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네 욕심 채우는 도구로 날 이용했을 뿐이야. 네 그 잘난 부모 챙기느라 내 등골 빼먹으려는 거 더는 못 봐주겠어. 야, 지은아, 너 진짜 왜 이래?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예림이 생각은 안 해? 이혼 서류를 보자마자 남편의 태도가 순식간에 비굴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소안에 만회하던 인간이 불리해지니 딸아이 이름을 들먹이더군요. 예림이? 예림이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너 같은 아버지 밑에서 크면 애가 뭘 배우겠니?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강약약강인 인간으로 크겠지. 난 내 딸 그렇게 못 키워. 지은아, 내가 말이 좀 심했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어? 이거 집어넣고 다시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간단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팔아. 팔아서 대출 갚고 원상복구 해놔. 그럼 나도 친정 땅 파는 거 고려해 볼게. 근데 너 그거 못하잖아. 너희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지.
그러니까 우린 끝이야. 선택해. 지금 당장 나가서 수원 아파트 내놓을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볼 건지. 남편은 입을 번긋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을 팔겠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는 저 찌질함. 그러면서 저한테는 희생을 강요하는 저 뻔뻔함.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열리더니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말고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요? 설마... 문이 벌컥 열리고 시부모님이 들이닥치셨습니다. 안산에서 동탄까지 택시를 타고 날아오신 모양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사람이야? 남편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친정에 5억을 퍼줘? 당장 그 돈 토해내라고 해!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달려드셨고 시아버지는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드셨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마누라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집구석이 이 모양이야!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이 열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탁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에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뭐? 경찰? 아이고 기가 막혀서 내가 내 아들 집에 왔는데 경찰을 불러? 야 너 이혼해. 당장 이혼해. 내 아들 놔주고 너 혼자 빚 갚으면서 살라고. 시어머니가 원하던 바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서류 꺼내놨어요. 아주 잘 오셨네요. 아드님 데려가세요. 빚 3억 5천 달린 아파트도 가져가시고요. 대신 이 집은 재산 분할해야 하니까 당분간 제가 쓸게요. 아드님은 그 수원 아파트 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뭐라? 그리고 어머님 아시죠? 그 수원 아파트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어요. 민석 씨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이자 내고 거기다 저한테 양육비까지 주려면 어머님 아버님 용돈은커녕 그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낼걸요? 아, 민석 씨가 들어가서 살면 세 식구가 그 좁은 아파트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빚 갚으면 되겠네요. 참 보기 좋겠어요. 제 페트 폭격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으셨고요. 남편은 엄마 그만해 제발 하며 울먹거렸습니다. 정말 꼴불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라고 7년을 살았다니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다 나가주세요. 저 내일 출근해야 하거든요. 안 나가시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112 누를게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두고 보자 이 천벌 받을 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나가셨고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아마 오늘은 수원 그 새 집에서 주무시겠죠? 집이 텅 비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아직도 덜덜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체증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그 밤중에 집으로 돌아왔던 모양입니다. 거실에서 잔 것 같더라고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퀭한 눈의 남편은 제가 주방에서 물 한 잔 마시는 소리에도 흠칫 놀라서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나 출근한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날아오면 바로 받아. 이혼 소장일 테니까.
남편은 울상을 짓더니 도망치듯 출근했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죠.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있나요?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런데 점심시간쯤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대출받은 걸 아시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거든요. 여보세요? 아버지? 지은아, 나다. 너 지금 어디냐? 회사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다정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죠. 네, 회사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냐? 나 지금 김서방 회사 앞이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골에서 과수원 하시는 분이 예고도 없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사위 회사 앞이라뇨. 아버지, 거길 왜 가셨어요? 김서방 만나러요? 그래, 이놈의 자식 나 짝 좀 봐야겠다. 너도 지금 와라. 김서방 나오라고 했으니 삼자대면 좀 하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사단이 났구나. 남편 놈이, 그 멍청한 인간이 뭔가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나. 부랴부랴 반차를 쓰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는 내내 손에 땀이 쥐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고 그 맞은편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흙만 파고 사신 분의 투박한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좀 말려봐. 나 진짜... 닥치지 못해! 아버지의 부르령에 카페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쭈구리가 되었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올라오셨어? 아버지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보낸 5억 원이 찍힌 통장 정리 내역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아무리 시골 촌부라도 사리분별은 할 줄 안다. 어제 네가 돈 보내고 나서 김서방 이놈한테 전화가 왔더구나. 저는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이 인간이 기어이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도로 내놓으라고 찡찡거린 겁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오해를 풀려고. 오해? 아이고, 기가 차서. 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놈이 아침부터 대뜸 전화해서는 한다는 소리가 장인어른 그 돈 사실 지은이가 집담보로 대출받은 겁니다. 저희 지금 그 돈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땅 사지 마시고 돈 다시 돌려주세요. 이러더구나. 맙소사,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듣게 하다니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자네가 동의했다던데 그게 아니었나?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는 줄 아냐? 지은이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자기는 몰랐다. 장인어른이 좀 말려달라. 아주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더구나. 아버지는 물 한 모금 들이키시고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말이 맞네. 내 딸이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친정에 돈 준 거, 그건 무모한 짓이지. 그래서 내가 그 돈 다시 돌려주려고 올라왔네. 저희 남편이요, 그 말 듣자마자 눈치도 없이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돈 다시 받으면 다행이다 싶었던 거죠. 정말입니까?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역시 장인어른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돈 받으면 바로 대출 갚고. 근데 말이야. 아버지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돈 돌려주기 전에 나도 하나만 묻자. 자네는 시댁에 7억짜리 아파트 사들였다면서?
그것도 3억 5천이나 빚을 내서. 남편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건 내 딸이 그러더구나. 자네가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고. 꼬우면 너도 네 돈으로 친정에 효도하라고 했다고. 맞나? 남편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답해! 그 말 했어 안 했어?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고함에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뺨을 정말 찰지게 짝 하고 올려붙이셨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헉하고 놀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썩어 빠진 놈! 네가 빚내서 네 부모 집 사주는 건 효도고 내 딸이 빚내서 친정 챙기는 건 미친 짓이야! 평소에도 네 마누라 걸핏하면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막대하는 거 내가 피눈물 나도 참아줬더니 해도 해도 정도가 있지! 네가 먼저 그딴 식으로 나오니까 내 딸이 오죽했으면 집 담보까지 잡혔겠냐! 남편은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오늘 올라오면서 다 알아봤다. 수원 그 아파트 네 명의로 샀다며? 좋아, 아주 공평하게 하자. 내가 5억 다시 줄 테니까 자네도 그 아파트 당장 팔아서 빚 갚아. 그리고 남은 돈 반 딱 잘라서 내 딸한테 위자료로 주고 이혼해. 그게 내가 제안하는 조건이야. 장인어른, 이혼이라뇨? 이혼이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이 남자 기겁을 하면서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평소에도 이혼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흉보기 바쁜 남자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불호령을 이어가셨습니다. 싫어! 그럼 5억은 내가 꿀꺽하고 내 딸이랑 이혼시킬란다. 어차피 이혼할 거면 내 딸한테 5억 원이라도 챙겨주는 게 아비된 도리 아니겠냐? 선택해. 지금 당장 아파트 내놓고 싹싹 빌 건지 아니면 5억도 잃고 마누라도 잃고 소송 갈 건지. 살벌한 분위기에 저조차 간이 쪼그라들 정도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 저런 카리스마가 있을 줄은 딸인 저조차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됐다.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 그리고 내 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더 나게 하면 그땐 내가 낯들고 쫓아올 줄 알아라. 저희 아버지, 그 못난 남편놈 쫓아내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미안하다 지은아. 못난 아비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 네가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런 무리수를 뒀겠냐. 아버지가 다 안다. 저는 아버지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억 원을 제 통장으로 다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라며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죠. 이건 네가 싸우는데 써라. 그 돈 5억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네가 이혼하고 나오면 그때 줄게. 지금 돌려주면 저놈이 또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내가 볼모로 잡고 있으마.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뒤엔 아버지가 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유책 사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경제적 독단, 배우자에 대한 무시, 시댁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파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폭언들이 담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소장이 접수되고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좁디 좁은 업계 바닥, 평소 젠틀하고 가정적인 척했던 남편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시댁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억 5천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시댁에 아파트를 팔아야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죠. 절대 못 판다. 내 죽기 전에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며느리가 독해서 이혼하자고 덤비는데 넌 바보같이 집까지 뺏기려고 하냐?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 남편 혼자 감당하기엔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걸요.
게다가 제가 신청한 가압류통지서가 남편의 월급 통장과 수원 아파트에 날아들자 시댁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실에서 만난 남편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예림이 봐서라도 내가 정말 잘할게. 남편은 조정위원들 앞에서도 눈물을 짜내며 매달렸지만 제가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위원님, 이 사람은 부부간의 신뢰를 돈으로 계산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본인의 과시욕을 위해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결국 조정은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명확했죠. 동탄 아파트는 매각하여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누기로 했지만 제가 아이와 살아야 하니 남편의 지분을 제가 인수하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 자금은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5억으로 충당했죠. 결과적으로 저는 아이와 함께 살던 집에 계속 살게 되었고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어 수원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원 아파트도 온전치 못했죠. 제게 줘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느라 남편은 결국 그 아파트를 급매로 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집은 안 팔리고 며느리한테 줄 돈은 독촉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몸져 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전화와서 언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엄마 쓰러지셨어 라고 울고불고 했지만 전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퇴근 후 딸아이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친정에 내려가 부모님 일손을 돕습니다. 친정 땅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버지는 제게 받은 5억을 돌려주시려 했지만 제가 극구 사양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정말 그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펜션과 체험 농장을 지으셨죠. 아버지의 오랜 꿈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와 손녀를 위한 거라며 나중에 지은이 너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서 펜션 사장님 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대박이 났습니다. 촌캉스가 유행하면서 아버지의 과수원 펜션이 입소문을 탄 겁니다.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차서 아버지 엄마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다. 저도 주말마다 내려가서 카운터를 보는데 수입이 쏠쏠합니다. 남편이 그토록 무시하던 처가댁이 이제는 남편 연봉보다 더 잘 버는 알짜배기 사장님이 된 거죠. 인생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부부는 공동체인데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끝은 제 전남편처럼 비참할 뿐인가 봐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이번 주말 펜션 예약 손님 맞이하러 가봐야겠네요. 모두 행복하세요.